교수님이 가끔 강의 안 되시고 힘들고 외로우실 때 그래도 교수님 얘기를 밤에 새벽에 들어서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욱의 포프리쇼 김창욱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프리쇼는 제가 여성이 아닌데도 그 여성분들이 친정집이라고 하는 느낌이 뭔지 조금은 알겠어요. 시작도 했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서로 뭐 때로는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는.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포프리가 회사인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포프리가 뭐냐? 김창욱의 포프리쇼라고 했는데 포프리는 방향제냐?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 포프리의 대표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포프리라는 주식회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포프리쇼를 유튜브 초기에서부터 제작하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쉐어했다는 거를 알리길 원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for free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가지 free, non GMO, 그다음에 non 바이러스, 논 항생제, 그리고 논 비린내. 이 4가지에서부터 자유로운 고급 이제 프리미엄 달걀을 집으로 직접 회원제로 배송하는 회사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회사는 그 기간에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최대한 자연에서 가까운 그 식품들을 집으로 배송하는 이제 식품 회사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13, 14년 전에 이런 컨텐츠를 세상에 좀 주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김창욱의 포프리쇼. 근데 이 모든 얘기를 이제 회사는 알리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포프리와의 첫 인연은 제가 이제 광주 지역에 조선대의 경영대학원에 아마 특강을 갔는데, 이제 그때 지역의 이제 방송국이 녹화해서 지역 케이블에 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모른 거예요. 그거를 촬영한지를. 그리고 방영한지도 몰랐죠. 그래서 대표님이 그게 아마 한 16년 전, 1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33. 네, 그때 모발 이식이 필요 없었을 때 모발 그냥 막 많고 그냥 치아 교정 안 하고 막 여기 마우스피스 낀 것 같은 느낌의 갈치 은색 수트 입고 루이비통 정신없이 제가 브리프케이스 안에 배 좀 넣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 이제 33살의 친구가 이제 강연하는 거를 집에서 보시다가 연락을 하신 거죠. 강의를 해주라 회사.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요즘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50이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33세 이제 포프리쇼를 처음 시작했고, 내가 너무 일찍 시작했구나. 뭣도 모르고. 물론 100% 진심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100% 진심이었지만 내가 이 말이라는 게 쉽지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알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알면 못한다. 결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면 혼자다. 교수님 결혼 혹시 하셨나요? 50이 되니 이제야 제가 1학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강연이라는 그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했구나. 강연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가 1학년이구나. 50이구나. 이게 하나가 딱 들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달렸어요, 제가. 저 이제 서울 올라갈 때 SRT나 KTX 타고 가는데 뭐 250km, 300km로 달리잖아요. 근데 달리는 기차 안에서 달렸던 것 같아요. 더 빨리 가려고. 좀 이렇게 거기 안에서 이렇게 해서 가을 논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기차에서 뭐 그 아몬드 이런 거 주거든요. 특실 가면 뭐 유튜브도 좀 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 기차 안에서 엄청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 봐야
그 기차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지친 게 누적되어서 터진 나이가 저는 40대 중후반. 그러니까 수술도 하고 또 병원 예약들도 계속 돼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의욕이 없지 않았는데 라고 싶을 만큼 또 의욕도 좀 없고. 그러니까 참 묘해요. 정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1학년이 되었구나, 나이 50이라는 게. 이게 들면서 좀 솔직히 말할게요. 안 할 수 있다면 줄이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말을 줄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이 된장이나 김치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담갔어요. 근데 이게 숙성의 시간이 있잖아요. 좋은 곳에서 숙성하면 뭐 유산균도 맛도 깊어지고 또 다른 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야 될 나이의 첫 시작인 것 같고, 50이라는 나이가. 근데 이제 이 강의하는 게 제 직업이 되어버렸으니까 강의를 많이 할수록 수입을 올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핵심이 제 생각에는 양심적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 강연은 제가 다 먹어본 거거든요. 제가 다 경험해보고 먹어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무슨 다른 책 얘기 이런 거 좀 잘 덜 하는 편이에요. 그 책을 읽고 나와 결합해야 되는데 그 책을 읽고 바로 강연 안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업자들은.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디어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뉘우치고 내가 성찰한 것들만 말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먹어본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체험한 것 중에 양심껏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포프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포프리는 직접 생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유통하고, 그리고 지난 14년을 저는 회사를 봐왔잖아요. 대표님도 보고 제품도 보고 회사의 성장도 보고 또 먹어보고. 그래서 갑자기 선택한 게 아니라 그 14년의 그 시간이 저한테 있겠죠. 이사님 지금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젊었을 때 그 김창호. 뭐 처음에 드는 생각은 결혼은 안 해도 되지만 모발 이식은 해라. 두 번째는 참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았구나. 지금도 제 얼굴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얼굴 표정이랑 목소리 같은 걸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단단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달까? 그리고 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나보다 어른인 분들에게 성직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사회에 엄청나게 성공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자격과 무슨 권한과 무슨 명분으로 사람들한테 이걸 하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형이상학적인 일이고, 그러니까는 그 광대 역할을 그 캐릭터에 엄청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자꾸 내가 나를 컨설팅 하니까 이건 좀 눈에 거슬리네, 그런 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이도 어린 33살, 34살, 35살짜리 애가 자기보다 인생을 많이 살고 경력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 많은 사람들 그 큰 회사에 가서 저걸 하려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나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엔 나에 대한 애정은 없고 컨설팅만 하는 거죠. 넌 이거 지금 너무 힘들어갔어. 너무 너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힘 빼. 이렇게 나를 컨설팅만 하다가 나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생긴 건지 뭐 제 나이에 대한 그건지 지금은 참 수고하고 애썼고 때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제 강연장에 몇 번 오셨는데 사람들은 저를 계속 보고 막 웃잖아요. 근데 엄마는 고개를 계속 숙이고 손을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좀 뭐 그런 비슷한 감정 아닌가 싶어요. 100만 조회수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뭐 김창옥을 울린 뭐 관객 그거는 본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 딴 게 아니라 천안에 사는 직산읍에 사는 박규돈인데요. 제가 45이거든요. 40에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까지 재활해서 교수님 밤에 새벽에 잠이 안 올 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위안을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도 돈을 벌어서 집사람을 갖다 주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사람한테 새벽에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김창욱 교수님 마지막으로 보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 교수님이 가끔 강의 안 되시고 힘들고 외로우실 때 그래도 교수님 얘기를 밤에 새벽에 들어서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처음 좀 그런 경험인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딱 기억이 순간 아까 보니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재수해서 떨어져서 제가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는데, 이제 그 실제로 보면 지원보다는 얼른 이 사회에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나의 정체성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여기서 뭘 해도 또 군대 가면 경력이 끊기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낫겠다. 겉보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되게 뭐 화려한 군복, 막 팔강모, 베레모, 막 수중 침투 막 이런 포스터를 보고 갔는데 거의 매일 밤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수중 침투할 줄 알았는데 강화도로 발령을 받았어요. 바다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해병대 전역하는 날까지. 그냥 산에서 육군처럼 계속 경계 근무 쓰고. 그러면 되게 훈련이 없으면 사람을 더 괴롭혀요. 정말 태어나서 가장 심하게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장애를 입지 않고 내가 이 시간 2년 2개월이었으니까 그때는 26개월이었거든요. 이 26개월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사람은 힘들면 시간이 천천히 가고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2시, 4시 근무 들어갈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포켓용으로 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선임이 딱 들어가면 이제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의자 3개 붙여드리고 그분이 주무시면 제가 이걸 꺼내서 성경책을 막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그으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순간 이분이 뇌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고 2년 동안 재활을 하셨다는데, 그때 잠이 안 오고 힘들 때마다 새벽에 이제 강연을 받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죠. 내가 그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여기선 죽을 것 같다. 내가 이 기간을 못 버틸 것 같다. 누군가 그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에게 그럴 수 있었고, 그분이 저렇게 또 이제 건강해져서 직업을 얻을 만큼 회복이 돼서 오셔서 다시 또 저에게 당신이 힘들 때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힘내줬으면 좋겠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총 3번을 싸웠어요. 저희가 아니라 대표님이. 너에게는. 그러면은 고소고발을 하자. 이걸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냐.